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체육 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끈기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는 대한체육회와 연세 스포츠 과학 및 운동의학센터가 IOC 한국연구센터를 공동 설립 출범하였고 IOC에서 지원하는 연구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을 강화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탕에는 스포츠 부상 예방, 경기 이력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IOC 한국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 마지막 강의와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양한 부상 방지 프로그램 및 부상 방지 효과에 대한 연구로 연세대학교 이세용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세용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석사,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스포츠 메디신 박사를 하시고 유니버시티 마이애미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 현재 대연체육학회 상임이사시면서 스포츠의학회 스포츠과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세용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세용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다양한 부상방지 프로그램 및 부상방지 효과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부상방지 프로그램 쪽보다는 그 효과나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며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김세준 선생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거 이후로 좀 보완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부상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준화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리고 문헌에서 많이 고찰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먼저 상해 예방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해보는 그 과정과 어떤 식으로 효과를 검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OSTRC에서 만든 그 핸드볼 상해 예방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으로 어떤 노력으로 행정가와 그 클리니션들이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그 대중화시키고 현장에 접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예방훈련. 이건 또 예방훈련을 한다 그러면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나 아니면 전원을 다 해야 되나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 내용도 잠깐 다루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해 예방훈련법을 한 개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FIFA 11 플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머리 아파하고 가장 자기 커리어를 종료시킬 수밖에 없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다치고 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진정한 삶의 질과 자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검증되고 효과를 검사해보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모델은 맨 처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반 맥케일렌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교수의 그 논문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보고 그다음 기전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전이 무엇이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그런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그런 계속된 반복된 이런 연구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된 것들이 현재에 와서는 트립이라고 하는 캐롤라인 핀치라고 하는 호주의 교수님의 제자인데 이 트립 모델을 만들어서 그 나중에 마지막 두 단계는 어떻게 하면 확산 보고시킬 수 있느냐에까지 다루게 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뭉치면 찬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안정환 그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저한테는 가장 많이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냥 싹 지나간 말이었는데 초반에 나왔던 전략의 반은 팀 전략의 반은 부상을 안 당하는 것이다. 그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 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상을 안 당하는 것이 진정 팀의 전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접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C에서는 모든 꿈들을 이루자라는 취지에서 그 꿈이 뭐냐? 그것은 아래 나와 있듯이 인저리 프리벤션이 주지 트리트먼트나 리해빌리테이션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방을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상해 없이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해 예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에는 상해 예방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이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요때 그 OSTRC에서는 이제는 예방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에 예방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핸드볼 팀에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선생님께서 그 예방하는 전략들을 짜고 그것을 보급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병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전방 십자인대 여성이 핸드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다치더라. 그래서 한번 비디오 분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생체역학 분석을 해보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두 발을 착지하더라.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자세로 착지하게 돼서 비접촉식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큰 건 아니었어요. 뭐였냐? 두 발 착지를 하자. 가급적이면. 아니면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두 발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랜딩을 할 때도 한 발이 닿더라도 빠른 속도로 다음 발이 내려오도록 하라는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근신경 훈련,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엑서사이즈 훈련들을 전부 보급시켜서 한번 훈련을 해보자. 그런데 이 훈련은 기존에 하고 있는 훈련에 덧붙인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 아니라 10분, 20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간략한 통합적인 그런 훈련으로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운동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결과와 같이 하기 전과 한 후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훈련을 안 할 경우에는 훈련을 한 사람보다 16배나 많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에 나오는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보니까 쭉 4년 동안 팔로우업을 해서 2001년도, 2년도까지 쭉 줄다가 그 다음에는 참여 안 하니까 늘더라 하고 그냥 이런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그렇구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 이거는 2000년이랑 2001년, 2년도까지는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그만큼의 훈련 효과가 많아졌는데 이걸 멈추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예전보다 더 많은 손상이랑 상해가 발생하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이 중재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은 꾸준하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멈췄을 때는 지금 봐라. V자 곡선이 나타나지 않았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 이 프로그램은 꾸준히 모든 팀에 보급하고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회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협회 차원에서는 모든 핸드볼 팀한테 권장을 하고 계속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종용을 한 결과 어느 정도 많은 아까 김세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50%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트리비 모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리 모델이 나타나게 된 건데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회와 아니면 행정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차후에 연구 이후의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IOC와 OSTRC 등등 FIFA 여러 단체에서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스며 집어넣으면서 통합적인 그런 예방 훈련법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방 훈련을 하는데 전부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이거는 마라고 하는 교수가 계신데 OSTRC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발표 내용 중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들인데 그 과정들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일단 프로스펙티브 전향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되고 많은 수의 사람을 찾아야 되고 컷오프 밸류를 이 정도면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는 컷오프 밸류를 만들어야 되고 컷오프 밸류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유효성이 있는 건지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RCT,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짜 사용할 수 있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긴 시간이 필요한 연구 과정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스크리닝을 해서 그러면 안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상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나와 있듯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훨씬 적은 수일 거예요.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그보다 많을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낮은 사람들은 29명.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얘기가 10명, 비율은 높지만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29명을 죽여야 되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그런 일련의 모든 RCT 연구부터 전향적인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한테 기본 훈련으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뉴로머스쿨러 컨트롤 훈련이나 기본 코어나 기본 체력 훈련들을 병행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상해를 예방하는 데는 훨씬 효과적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해 근거가 없다, 예방 프로그램이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현장에 쓸모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고 현장에서 진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운동법에 가미를 시켜서 통합적인 훈련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훈련의 특징을 좀 주지하고 가셔야 되는데 몸의 조절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신경 훈련이랑 코어 훈련 같은 내 몸에 있는 근육을 쓸 수 있는 훈련들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이 훈련들은 인티그레이티브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통합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따로 하는 부가적인 훈련이 아니라 일선에서 하고 있는 훈련에 스며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훈련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들은 메인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으로 5분부터 10분 동안 이어갈 수 있는 웜업의 형태 아니면은 그 외에 간단한 근신경 훈련, 내가 몸이 익힐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지 운동 부하를 높여주는 훈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분 내지 20분의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운동과 통합적으로 스며들어서 그 요소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조절 능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강도 높게 하느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명심하면서 게스트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스며들어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선수, 의사, 의료인, 코치, 감독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지향해 가는 때 비로소 현실화가 되고 보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보급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야 애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집어넣은 그런 훈련들로 구성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그래야 365일 부상이 없고 건강한 몸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생업, 자기가 운동선수는 업이니까 그런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해 예방 프로그램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상해 예방 전략들이 있는데 이 전략은 헤던의 매트릭스라고 해서 헤던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 때 사용했던 매트릭스를 그대로 운동 상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부상 전후에 따라 틀리고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훈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스크리닝 프로그램 이런 것을 원활하게 사용하면서 그 선수가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저리 프리벤션 엑서사이즈가 과연 얼마만큼 통일화되어 있고 잘 구성되어 있게 연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랑 시스테매틱 어널리시스로 진행된 연구들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뽑아봤더니 347개의 히트가 펀메드에서만 나왔어요. 그 중에 53개가 이와 관련된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스트레치 관련된 게 하나, 웜업 하나, 뉴로머스쿨러 트레이닝 3개, 랜딩 하나, 운동의 특성화된 거 2개, 야구 하나, 컬리전 스포츠 하나, 엑서사이즈 프리벤션 스포츠 인주리가 5개, 어깨 1개, 팀 스포츠 3개, ACL 13개, 농구 1개, 햄스트링 6개, 축구가 10개였어요. 재밌는 건 ACL은 13개로 제일 많았는데 그 프로그램에 표준화도 안 돼 있고 자기 마음대로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일관성 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급시킬까? 굉장한 의문이 생겨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10개가 히트가 됐는데 리뷰가 히트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 8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 플러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연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게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전 종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운동이다 보니 연구되어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FIFA 11이랑 11 플러스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고 많이 보급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FIFA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게셋 같은 경우도 모르는 종목에 적용을 못 시키더라도 지금부터 서서히 보급시켜서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운동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운동에 계속 스며들게 해서 그런 중요한 점들을 코어나 아니면 뉴로머스쿨러 컨트롤, 그다음 기초 스트렝스닝 3가지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 플러스나 11을 보면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게 FIFA 11이고요. 오른쪽에 11 플러스예요. 구성을 보면은 러닝하는 기초 체력이랑 관련된 훈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닝, 플라이메트리 관련된 근력, 파워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밸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코어 운동. 그렇게 해서 골자로 보면 기초 근력,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그 다음에 코어 운동으로 구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예방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 건드리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1이나 11 플러스 말씀드렸듯이 스트렝스 코어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리뷰 페이퍼에서 쓰고 있는 이 운동법들은 거의 웜업이랑 쿨다운에 사용하는 운동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참여율의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2가지 이제 선행 연구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햄스트링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 11 플러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딕 햄스트링 엑서사이즈를 가미했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 FIFA 11 플러스를 사용했을 때 햄스트링 손상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 햄스트링 손상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문제는 컴플라이언 다시 참여율이 높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더 크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듯이 보면은 이 효과가 있는 쪽이 이쪽이고요. 1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효과가 아예 없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 있고 논문들을 합쳐봤을 때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도 있고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11 플러스를 할 때 여기서 재밌는 건 축구 선수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8주에서 12주 이상을 하고 2번에서 3번을 할 경우에 효과가 높았어요. 그렇지 않은 팀들은 거의 16%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렇지 않은 팀, 이 정도를 안 했은 팀들한테는 효과가 굉장히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나왔어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게셋 가지고도 어느 정도 참여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장에 보급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마무리 지면서 종합을 해보면요. 이런 그 예방 프로그램은 널리 확산시키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보급이 굉장히 시급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는 굉장한 과학적인 근거나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했을 때의 효과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론적인 배경은 있는데 그것을 검증해보는 RCT 연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문제, 참여율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효과가 높은 운동이니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RCT 훈련을 통해서 개스 프로그램을 검증해보는 그런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아쉬운 게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바이오메케니컬한 연구들이 동반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메케닉 쪽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목해서 연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럴 때 더 나은 과학적인 근거들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세용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문자로 올라온 질문은 없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나라 환경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중요성이 이런 예방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성보다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또 개인 성적이든 팀 성적이든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비해서 예방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논문들이 지금 그거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이런 것이 그 적용 인식이 이해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세영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선수, 아까 안정환 선수의 예가 굉장히 저도 와닿았는데요. 부상 예방이 전력의 반이다. 체육교육과 교수로서 우리나라의 선수, 코치, 지도자들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예방하는 거, 그리고 안 다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최근 들어서 젊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인식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급 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을 많이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자세를 가질 테니 같이 한번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그 연구들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연구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거의 없고 저희 연구소에서만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소통을 많이 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실전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해 주신 3분의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온라인으로나마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시작을 약간 늦어서 지금 현재 11시 13분입니다. 일단 브레이크 타임은 10분 갖고 23분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을 약간 줄이는 걸로 하고, 우리 강의 컨퍼런스 내용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쉬고 23분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